나와서 오늘 사기 열전 중에 전단 열전 발표를 맡게 된 신우림입니다. 오늘 사기 열전, 이 전단 열전이라는 챕터에서는 제 나라의 전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영토를 뺏긴 영토 다시 찾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나오는 챕터입니다. 일단 시대부터 알아보자면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춘추 전국 시대는 주나라가 유목민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서 왕조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고 여러 명의 왕이 생기는 춘추 전국 시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대부분 춘추 전국 시대가 한 시대를 알고 있지만 춘추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눕니다. 춘추 시대 때는 춘추 오패라는 나라가 그리고 전국 시대에는 전국 칠흥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되고 서로 대립 상태가 되면서 전쟁이 계속됐는데 사회가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국민들은 가난과 굶주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학자들은 전쟁 중에 자신의 이론을 펼치기가 어려우니까 왕에게 도움을 주는 군사 같은 직업으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춘추 전국 시대 때 많은 학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등장인물 소개인데 오늘 전단 열전의 주인공 전단입니다. 성씨는 전씨고요. 이름이 단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중 전국 칠흥 중 한 나라인 제나라 사람으로 제나라 왕족인 전씨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연나라로부터 땅을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할 위협에 처했을 때 작은 벼슬을 얻어서 뺏긴 영토를 다시 찾고 태자 법장을 도와서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기와 기겁은 연나라의 장군으로 이 전단과 같은 시대에 제나라를 포함한 나라들의 연나라의 영토를 공정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여기 전단부터요. 전단은 이 문장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이 문장은 천단 시작 문장인데 천단에 일단 제나라에는 왕족이고 친척이라고 아까 설명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민왕이라는 사람은 이때 제나라의 왕입니다. 아까 여기 뒤에 법정이라는 태자의 아버지고요. 제나라 왕이 자라났는데 이제 제나라 구성으로 대피를 해서 연나라 군사가 쉬지 않고 제나라에게 공격을 했는데 이때 모든 국민들과 귀족들이 안평이라는 지역으로 달아나면서 수레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서 수레가 망가지는 등 해서 도망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천단은 자기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수레바퀴 축에 수레를 둘러서 바퀴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두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연나라 군사가 쫓아와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이때 아까 말했듯이 앙평이 자기 친척들과 가족들에게만 수의 바퀴의 끝을 바퀴를 새로 두르라는 이야기를 해서 도망갈 때는 바퀴가 부서지지 않도록 해서 전단의 가족들과 친척들만 벗어나 동쪽으로 가서 직묵이라는 성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연나라는 제나라의 다른 70여 개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직묵과 거성이라는 두 성만 함락시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제왕이라는 제나라 왕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거성이라는 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가 직묵이라는 또 나머지 성을 에오사의 직묵의 태국 그러니까 태사 여기에 직묵이라는 성에 가장 높은 권력자가 나가 싸우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제왕이 있는 성에서는 전단을 추천해서 저원에 피난을 올 때 전단이 바퀴를 쇠로 둘러서 그의 가족과 친척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는 이 사람은 군사라는 직업에 익숙하니 장군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전단이 이제 직묵의 태수로 유명됩니다. 그리고 반감계라는 이제 적의 촉구자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쪽에 거짓 소문이나 허위 사실을 전하는 계략을 써서 제나라의 왕이 제왕을 벌써 죽었고 함락시키지 못한 성은 두 개뿐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편 장군을 잘 모르게 계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 악이라는 장군은 연나라를 공격하고 거기에 왕이 될 공공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위문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나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붙지 않아서 싸우지 않아서 직묵이라는 성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렸는데 제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장수가 와서 자기들이 있는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이제 연나라의 왕이 기겁이라는 장수를 악이라는 장수로 바꿔서 악이를 직묵이라는 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단이 성 안에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자기의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때 하늘에 있는 새들이 내려와서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전단은 여기에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가르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곧 우리의 스승이 된다 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한 사족이 와서 그럼 저도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러고 바로 달려나왔다고 합니다. 전단이 이에 데려와서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사족이 이제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대를 속였습니다 했는데 전단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병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토론 주제로 정하였는데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토론 주제 할 때 모두 다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방탕기를 써서 말하였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연나라 사람들이 우리 성전의 무덤을 파헤쳐 선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니 정말 조선이 잘 받은 것이다. 연나라 군사들은 엉덩이의 무덤을 있는 대로 파헤쳐 죽은 사람을 들내었다. 여기 또 방금에 전단이 방금을 써서 연나라에 대해 항복한 것처럼 이렇게 혼란이 섞여서 성 밖에 무덤이 있는데 그 제나라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제나라 사람들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파헤쳐서 그런 이렇게 파헤치면서 무덤으로 생각하니 이제 정말 불안할 만하다라고 해서 연나라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 언덕에 있는 무덤을
보이는 데다 파헤쳐서 거기 안에 묻어있는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제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아버지나 이제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 사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이제 병사들이 쓸만하게 병사들로 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군사행대에 넣어서 연나라 매복을 시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연나라 군한테 항복한 것처럼 하고 연나라 군은 이제 항복한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전단이 연나라 장수인 기겁에게 백성들에게서 거둔 금을 이제 부호같이 만들어서 그 장군에게 주었고 주면서 이제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성이 항복하더라도 전단 자신의 지방과 첩들을 노략질하지 않아서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나라 장수는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복한 것처럼 하니까 연나라군은 이제 안 싸워도 되는 줄 알고 완전히 군기가 풀렸는데 그때 전단이 성 안에 있는 1000마리 정도의 푸르는 칼을 묶고 그 다음에 용 무늬가 그려져 있는 비단 옷을 입히고 꼬리에 갈대를 묶어서 불을 붙이니 이 소들이 달려가서 연나라 군사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명은 제가를 물고 쳤으며 성 안에서는 소리를 시끄럽게 울리며 바다는 노도를 흐르는 푸르스를 소리를 얻으며 새들을 제가 그리고 이제 소각을 타고 있을 때 6,000명의 사람들이 연나라 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노약자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쇠붙이 그러니까 북이나 진 같은 걸 올려서 큰 소리를 내게 해서 연나라 군대를 놀라게 해서 다 결국 그렇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나라 장수는 기적으로 죽이고 다른 성들도 차지하게 되면서 제나라의 70여 개 성을 모두 다시 되찾고 우리의 국정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산은 전문법으로 아프지만 기이함으로 이긴다. 능한 자는 기이함을 내는 끝이 없다. 기이함과 전문법은 서로 번갈아 나오니 우리가 끝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말이 정단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토론 주제는 아까 읽었던 사조리 제가 스스로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달았는데 전단이 다시 잡아와서 그를 의자에 앉히고 스승으로 섬겼고 사조리 나는 그대로 속였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였는데 전단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고 그대로 스승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 책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은 경우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단이 이걸 저희 4학년의 의견을 취합한 건데 사졸이 스승님 척을 한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전단은 오히려 전단이 능력이 많으니까 전단이 사졸과 같이 스승과 제자 하면 둘 다 깨달음을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좋은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스승으로 섬기면서 부족했던 사조를 다시 부족하지 않게 좀 더 메꿔주는 식으로 전단이 일부러 스승으로 다시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성국이 승옥이가 생각한 이유로는 그 돈이 많아서 약간 좀 물자를 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자기가 전단이 자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돌이 더 아는 부분이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을까봐 스스로 삼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때 그 사돌의 태도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돌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도를 보면서 스승으로 사는 거죠. 저는 여기 나오는 사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실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승이 된다고 왜 스승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건지부터가 미스터리인데 저희 10세가 다 생각했을 때는 마치 머리는 없는데 그냥 들이대는 백두산처럼 이 사람도 실력이 없는데 자기가 되겠다고 계속 막 들이대면서 그 들이대는 그런 그 성격을 칭찬해주는 게 아닐까요? 저랑 송영이 누나 생각인데 이 스승을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면 다른 상대방 나라에서는 뭐 스승이 이런데 제자도 뭐 그런 강하지 않겠지 해가지고 이 경계를 좀 낮춘 다음에 바로 돌격을 해버리는 건 아닐까. 일부러 모자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모자라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저랑 민율이 생각에는 저 사돌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아예 그 사람을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서 아예 엄청나게 간첩을 많이 만들려는 속셈이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은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의도였으면 뒤에 그 이어진 거 보면 신사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높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는 신에게 배웠다 이런 두려움을 주게 한 거 아니었을까요? 책 한번 봐보시겠어요? 749쪽 곧 시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절은 이 사람이 전당보다 뭐 지략을 잘 쓰고 더 똑똑해서 이 사람을 스승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 750과 751을 보면 노기라는 말과 노하였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단이 반관계를 써서 상대에게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도해내서 이러한 것을 하면은 제나라는 지게 될 거야 하고 연나라는 그것을 그대로 해놔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나왔던 반응이 제나라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화가 나고 더 굳건히 성을 지키려고 하고 사로잡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단이 한 번 더 반관계를 쓰죠. 그랬을 때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판에서 다 태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노기가 10배는 되었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전단이 의도했던 것은 이러한 어떤 지략도 쓸 줄 모르지만 굉장히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러한 상황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나이 불문하고 분노를 통해서 사기를 이제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는 발표하기 전에 유준이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성민이 형 말 듣고 보니까 성민이 형 말이 가장 맞는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맞추려는 했습니다.